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인 하버드 대학 교수죠. 그 사람이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KBS 다큐에서 진행한 인터뷰인데,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 사람의 새로 나온 책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영상인데, 이 사람의 분석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지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주장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지 못한다 라는 주장을 한 거고, 또 하나가 미국 커뮤니티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터뷰가 그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썼던 워터 아이잭슨이 마이클 샌델과 인터뷰를 한 영상인데, 여기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까 KBS 다큐의 영상의 내용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KBS 다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요번에 미국이 어떤 문제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을 다시 당선시켰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끄집어낸 얘기가 빈부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류 정당이 이 빈부격차를 지난 20, 30년간 벌어진 빈부격차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대학을 가서 학위를 따고 그래야 글로벌리즘의 세상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르침 안에 그 미국 평범한 시민에 대한 모욕이 들어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모욕이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경우 그게 그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지금까지 사회에서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방송에도 많이 나온 말이, 특히 지식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실패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마이클 샌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대안이 뭐냐면 모든 계층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대졸자들만 이 사회에 기여한 게 아니라 노동자층도 이 사회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권력자들은 대졸자들, 고학력자들만 인정해주고 그 밑에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발에 의해서 트럼프가 그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당선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워터 아이잭슨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샌델의 90년대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 버전으로 재출판된 모양입니다. 자, 민주주의 불만족이라는 책인데, 이 인터뷰에서는 왜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를 뽑았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자면, 민주당이 노동자층을 버렸다, working class.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이제 세계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전에 노동자층을 대변했던 민주당이 이제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됐고, 민주당이 글로벌 엘리트만 신경 쓰다가 지난 2016년에 그게 한번 뒤집혔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됐다라는 식의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에 누가 변화를, 그런 세상에 대한 변화를 제공했는가? 해리스가 아니고 트럼프가 제공했다. 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부분에 가서 between economic issues, things like inflation, jobs, economic growth, and cultural grievances. 네, cultural grievances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경제적인 불만, 뭐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이런 거와 관련된 경제 불만이 있고, 또 하나가 cultural grievance,가 있었다. 문화 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화 불만이 제가 생각했던 문화 불만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문화 불만은 민주당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 너무 무시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동자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그런 노동이란 개념을 무시하고 대학을 가서 엘리트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를 높이 평가하고, 그 노동자층이나 뭐 농업이나 이런 생산을 하는 계층의 노동은 무시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나왔다. 그러니까 대학 나온 엘리트의 문화는 좋은 문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문화는 하급인 문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서 문화 불만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y also felt that they were being looked down upon,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And this is a volatile brew of economic and cultural grievance. 이거는 경제적인 불만, economic grievance, cultural grievance, 문화적인 불만이 합쳐져서 That I think Donald Trump
very successfully tapped into. 합쳐져서 일어난 건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거에 잘 응답을 해줬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KBS 다큐에서 한 인터뷰에서 보면 이 사람이 꺼낸 말이 빈부격차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모든 내용, 경제적인 불만, 문화적인 불만 이런 게 다 빈부격차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위에 엘리트 상류층만 케어하고 나머지 층은 무시했다, 그런 식의 경제적 빈부격차와 문화적 빈부격차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커졌고 그거를 트럼프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를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풀어나간 건데, 예,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어떤 컨퍼런스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제 자기 책을 홍보하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쨌든 그 마이클 샌델의 그 평가가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빈부격차를 이 사람이 꺼냈는데 지난 20, 30년간 증가했다. 또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공장소에서도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보여진다. 예를 들어서 부자는 애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빈자는 공립학교에 보내고, 쇼핑센터도 부자들이 많이 가는 곳, 뭐 빈자들이 많이 가는 곳,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회가 두 개의 문화가 생겨서 사회가 더 분열됐다. 이거를 민주당이 캐치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공동체 의식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빈부격차에 대해서 좀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당연히 하버드 교수니까 제가 모르는 걸 뭐 훨씬 더 많이 알고 뭐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낸 거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말 같아요. 지금 흑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건 미국 사회 인종차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불만을 가진 거는 빈부격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흑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미국 사회 인종차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그리고 미국 리버럴 좌파에서는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흑인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인종차별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빈부격차 때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파에서 어떤 식으로 반박하냐면, 지금이 미국의 민권법이죠. Civil Rights. 그게 통과된 게 1964년인데 그러면 그때보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인종차별보다 더 심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1950년대보다 더 심하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권법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흑인과 백인이 건물 출입구도 달랐고 화장실도 달랐고 심지어 식수대도 같이 안 썼죠. 흑인하고 백인은. 그리고 버스도 흑인들은 뭐 뒤에 앉아야 됐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자, 합법적으로 그때는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는 사회였는데, 그럼 그때 흑인들은 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지도 못했고 뭐 가난하기만 했고 이랬냐? 전혀 그렇지 않았죠. 물론 대부분이 미국 주류 사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흑인 교육률도 높았고, 지금보다 또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아이의 비율도 그 당시에는 뭐 25%인가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아버지가 없이 자란 그런 흑인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75%입니다. 그리고 뭐 흑인 아이들의 학업 능력도 그때가 지금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거냐? 1964년에 민권법이 통과된 지가 거의 뭐 60년이 돼 가는데 이게 인종차별 때문이냐? 라고 미국 공화당이나 우파 쪽에서는 그렇게 반박을 하죠. 예, 지금 2020년대가 1950년대, 1940년대 이때보다 인종차별이 심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샌델이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서 문화적으로 부자와 빈자 간의 괴리가 더 커졌고 중산층 이하의 불만이 커져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된 거다. 이게 이 사람 주장의 기본 뼈대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80년대에는 뭐 부자애들이 공립학교를 다녔나요? 그때도 사립학교 있었죠. 그때도 여유가 안 된 애들은 공립학교를 다녔죠. 부자들이 쇼핑하는 곳과 빈자들이 쇼핑하는 곳이 뭐 차이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그때도 스테디움에 뭐 특별석이라고 하나요? 로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 지금도 공연장에 가면 로얄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고 이런 건데, 지난 20, 30년간에 이게 그 차이가 더 커진 게 아니죠. 문화적으로 차이는 언제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샌델 같은 지식인들은 늘 이런 식으로 사회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단골 메뉴가, 이 사람들은 제일 단골 메뉴가 빈부격차. 왜냐하면 그걸로 모든 거를 다 때려잡으면 사람들이 호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를 원인으로 삼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십 년째 지식인들, 학자들은 이 말을 합니다. 빈부격차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다. 그러면서 미국보다는 더 평등한 사회인 유럽 같은 사회에는 미국에서 겪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불합리나 이런 게 미국보다는 잘 해결이 됐다.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유럽에는 빈부격차가 없나요? 미국에만 빈부격차가 심하고 유럽은 빈부격차가 없는 건가? 그런 건 또 아니죠. 그죠? 예, 유럽 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샌델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람의 분석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식인들은 늘 이 사회의 문제를 빈부격차에 갖다가 붙이고 근데 80년대 그때 사회를 분석할 때도 그랬어요. 80년대 레이건이 미국을 다시 경제적으로 살려놓으니까 언론과 학계에서 그를 비판한 게 뭐냐?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아직도 저렇게 많은데 부자들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미국이 잘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그때도 빈부격차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틀이 4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가 않은 거죠. 이게 뭐랑 같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그 이유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 얘 학원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얘 문제집을 더 좋은 걸 사줘야겠다. 심지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교육제도나 뭐 여러 가지 제도에 또 탓을 하죠. 물론 그런 거에 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가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죠. 그죠? 공부를 안 하는 애는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샌델 같은 지식인들도 80년대, 90년대, 지금 2024년인데 내년이면 2025년인데 아직도 빈부격차를 계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흑인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인종차별 때문이고 예, 인종차별이 그렇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던 시대에도 흑인 의사,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교육 수준도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는데 아직도 인종차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샌델은 그나마 미국 사회의 문제의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긴 했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게 그의 분석이 맞는 면이 많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또 빈부격차로 끌고 간다는 게 저는 별로 이렇게 어떤 사고의 진전이 없다라고 보이고 저한테는 마치 지난 뭐 20년 동안 빈부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20년 전에는 또 20년 전보다 빈부격차가 커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마이클 샌델이 하나 더 한 말이 뭐냐면 그런 빈부격차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부자와 빈자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커뮤니티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a sense of community, and that includes patriotism. sense of community and that includes 한 다음에 나오는 말이 patriotism이라고 나옵니다. 공동체 의식에는 애국심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 애국심은 민주당에서 인종차별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애국심이다 이렇게 지난 수년간 떠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샌델은 뭐라 그러냐 이거를 Democrats and progressives have allowed the right and the MAGA movement to claim a kind of monopoly. 여기 보시면 Democrats and progressives have allowed 이렇게 말하죠. 민주당과 진보주의자들 progressives 허용했다. 무엇을? 네, the right 우파와 the MAGA movement 여기 MEGA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MAGA movement 마가 운동이 to claim a kind of monopoly 그 애국심을 독점하도록 민주당과 진보주의자들이 우파와 MEGA 운동이 독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의 분석이 하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국심을 마가에서 독점하도록 민주당이 그걸 내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그걸 내준 게 아니고 민주당은 애국심은 나쁜 거다. 미국의 독이 되는 그런 사상이다. 왜냐하면 그건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와 남성 우월주의에 기반한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애국심이란 건 나쁘다. 미국을 찬양하는 거는 미국 안에 들어온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혐오감을 준다. 그래서 미국을 찬양하면 안 되고 성조기를 휘둘고 다니면 안 되고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자랑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는 뭐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위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다라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린 거를 트럼프 메가 무브먼트에서 뭐 주워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주워간 게 아니죠. 공화당, 우파, 메가 쪽에서는 늘 이걸 강조했던 거죠. 민주당이 그걸 내주건 안 주건
주건 상관없이 공화당은 늘 주장을 했던 거고 민주당은 그걸 나쁘다라고 주장한 건데 그걸 마치 민주당에서 뭐 공화당의 그런 거를 강조하니까 그런 걸 뭐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화당에서 그런 걸 강조하니까 그건 나쁘다라고까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내준 게 아니고 애국심은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한 당이 민주당입니다. 예. 그런데 마이클 샌델의 애국심을 마가에서 독점하도록 민주당이 그걸 내줬다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민주당도 애국심을 그 마케팅으로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말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은 애국심을 싫어합니다. 예, 미국을 높이 추켜 세우는 거를 원래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그런 말은 안 하죠. 민주당이 반미국이고 반애국심이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하면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이거는 진실을 공개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클 샌델이 한 말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KBS 요 다큐 여기서 보시면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이 실패하면 그건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욕감을 줬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가. 그래서 이 말의 속뜻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봤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책 썼죠.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영어로는 The Tyranny of Merit 그래서 여기서도 능력주의는 공평하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안 읽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능력주의를 지금 미국 지식인층에서 공격하는 게 또 유행입니다. 이 유행은 제 생각에는 아마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권이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의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트렌드가 학계에서 이런 트렌드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그런데 이 사람 역시 그런 걸 비판하는 책도 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개인이 실패하면 그건 사회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능력주의에 반대 입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서양 사회에서 이제 능력주의를 그만 죄악시하고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각종 컨퍼런스에서 나와서 meritocracy 또는 individual merit, 능력주의나 개인의 능력을 우리 사회에 다시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과 이런 entrepreneur, 기업가 이런 사람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서양 사회가 몰락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능력주의를 죄악시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나온 게 DEI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게 미국 사회를 지금 많이 좀먹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일론 머스크고 DEI는 능력주의의 완전 반대 극에 있는 좌익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 대기업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마치 유행처럼 들여오고 있는데 능력주의를 죽이기 위해 만든 이념이 DEI입니다. 미국 대학이나 그동안 기업에서도 이거를 많이 퍼뜨렸는데 이제는 하나하나씩 없애고 있죠. 미국 대학들도 이 DEI 부서를 없애고 있고 기업들도 이제 DEI 더 이상 안 한다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무튼 이런 능력주의에 반대되는 이념인 DEI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마이클 샌델과 같은 사람들이 능력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이런 책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론 그 이전부터지만 하면서 좌익 지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DEI입니다. 물론 마이클 샌델이 뭐 이걸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학자들의 이론, 사상 이런 걸 토대로 나온 게 DEI입니다. 예, 그래서 마이클 샌델도 이 KBS 다큐에서 이런 DEI 같은 얘기를 하는데 물론 DEI라고 명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희망은 시민들의 갈망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래서 정치 스펙트럼을 넘어서 서로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런 말이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해리스 쪽의 노선과 맞을지 아니면 트럼프 쪽의 노선과 맞을지 생각을 해보면 해리스는 자신의 민주당 내에서 그것도 극진 좌익 진보의 정치인들을 팀으로 꾸린가 하면 트럼프는 기존 기득권 공화당은 다 내치고 물론 그 중에서 몇 명은 아직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아는 기득권 공화당 사람들보다는 과거 민주당이었던 머스크나 또 토시 게버드나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까지 나왔던 RFK 주니어까지 모아서 팀을 꾸렸죠. 그러니까 샌델이 주장하는 미래의 정치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델은 반대하는 상대의 말에 경청하고, 그러면서 상대의 의견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뭐 도덕적 신념 뭐 이런 걸 들어야 한다 그랬는데, 네, 그게 좀 되게 좋게 들리기는 하고 되게 고차원적인 말인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트럼프가 독재자고 이기적이고 뭐 자기만 아는 나르시시스트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다양한 분야의 과거의 민주당이었던 사람들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예. RFK 주니어는 예전에 트럼프를 환경 문제 때문에 고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머스크는 트럼프 이길 때 트럼프와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 사람도 이번에 한 팀이 됐죠. 네, 이런 내용은 주류 언론에서는 절대로 그 대중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저는 그 샌델과 같은 지식층의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뭐 듣기에는 멋있고 아름답고 뭐 이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 좀 추상적인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해외의 유명 지식인들이 이런 식으로 유식하고 뭐 학식 있게 말을 하면 그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샌델과는 정반대로 트럼프라는 사람은, 트럼프도 그렇고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샌델 같은 지식인들과는 반대로 아주 뭐 정제되고 깔끔하고 유식한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고 현실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팀을 꾸린 게 요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은 너무 이렇게 다듬어지고 어찌 보면 좀 인조적인 말을 듣는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을 하겠다는 게 이번에 새로 바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류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유명인들의 견해를 100% 맹신하면 안 되고 현실에 비춰서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하버드 최고의 교수 중 한 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이클 샌델도 그의 생각에 그렇게 이렇게 좀 허점들이 좀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주류 언론에 등장하는 명문대 교수라든가 세계적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허접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지만 뭐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은 거기까지 못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생각을 하게 하는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